오픈마인드는 어떻게 5년 안에 300억의 자산가가 되었을까요? 출판 전 미리 보는 오픈마인드의 세 번째 책, 생각이 운명을 가른다. 하루 4시간 잠을 자는 생활을 하니 죽을 맛이었다. 새벽에 일어날 때는 죽는 것도 이만큼 힘들지 않을 것 같았다. 정말 미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하고 난 후 곧바로 직장에 출근해야 하고 퇴근 후 바로 대학교 야간 수업을 받아야 하는 강행군을 1년 동안 하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아마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수입이 절대로 많아지지는 않았다. 일반 직장인들보다 조금 더 저축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결국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긍정적인 생각이 인생을 모험하고 도전하게 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 사람은 태어나면서 타고난 기질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꼼꼼한 사람이 있고 덜렁대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살아가는 환경이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태어난 기질은 어느 순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성품인 것 같다. 나는 매우 긍정적이고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다. 아내는 날 보고 자기애가 넘쳐 흐른다고 사람들에게 투정이 담긴 말투로 이야기한다. 소위 자기애가 넘치다 보니 가족보다는 자신을 위해 애쓴다는 볼멘 표현이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매일 독서를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책을 쓰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절제를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용서를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투자를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회사를 운영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항상 준비된 기회의 칼을 갈고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인내하고 도전하고 모험을 한다.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한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것도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참는 것도 나를 사랑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어느 날 잘 아는 누님에게 전화가 왔다. 아들이 요즘 연애를 하는데 성격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지금 20대 중반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키워놓았는데 첫 월급을 받아도 부모에게 선물도 안 사주고 오로지 돈만 모으는 짠돌이라는 것이다. 돈 쓰는 것이 아까워 친구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옷도 안 사입고 쇼핑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했다. 부모에게는 1,000원도 안 쓰던 아들이 연애를 하고 나서부터는 씀씀이가 너무 커졌다는 것이다. 여자친구 선물로 명품 가방도 사주고 비싼 음식점에도 가고 평생 영화관에도 가지 않던 녀석이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고 하다 보니 월급의 반을 여자친구를 위해 사용한다고 했다. 나는 누님에게 말했다. 누님, 이상할 것 하나도 없어요.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돈을 쓰지 않을걸요? 사랑하면 돈이 아니라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웃으며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다.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비싼 명품 가방을 사주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짠돌이가 돈을 펑펑 쓸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물며 여자친구도 사랑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당연히 투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기에 오늘도 졸린 눈을 비비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기에 새벽에 피곤해도 일어나서 뛰고 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나를 도전하게 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나를 지칠 수 없게 만든다. 나는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자고 깊이 있게 생각한다. 나는 어릴 때는 지극히 평범한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다. 20대가 되면서 자아가 생기고 독서를 하면서부터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 같다. 노동 수입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20대 청년부터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새벽 일찍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하면 과외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우유를 배달하고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주말에는 우유값을 수금하러 다녔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직장이 6시에 끝나면 곧바로 야간에 대학교를 다녔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면 밤 12시가 되었다.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해야 하기에 곧바로 쓰러져 잠을 자야 했다. 하루 4시간 잠을 자는 생활을 하니 죽을 맛이었다. 새벽에 일어날 때는 죽는 것도 이만큼 힘들지 않을 것 같았다. 정말 미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우유 배달을 하고 난 후 곧바로 직장에 출근해야 하고 퇴근 후 바로 대학교 야간 수업을 받아야 하는 강행군을 1년 동안 하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렇게 살다가는 아마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수입이 절대로 많아지지는 않았다. 일반 직장인들보다 조금 더 저축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결국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동으로 시간과 돈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 우유 배달을 그만두니 날아갈 것 같았다. 한겨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토바이 악셀을 당겨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살을 녹일 듯한 찬바람이 옷깃으로 스며들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새벽 일찍 일어나다가 늦잠을 자니 늦잠의 즐거움이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줄 그때는 몰랐다. 욕심을 버리니 스쳐가는 바람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미움을 버리니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도 귀하게 느껴지더라. 집착을 버리니 기다림도 그리움이 되더라. 빈잔의 꿈 중에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고 값진 경험이라는 것을 우유 배달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니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었다. 당신의 5년 뒤, 10년 뒤 모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이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나는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꾸준히 계속 칼을 갈고 있었다. 노동 수입으로는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직장의 월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한탄스러웠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습지 교사를 하게 되었다. 제조업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적성에도 맞았고 이전 직장보다 수입도 좋아서 열심히 일했다.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했다. 주말에도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휴일도 없이 수업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입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아무리 시간을 늘려도 하루는 24시간이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월급을 늘리고 싶어도 일정 금액 이상이 올라가지 않았다. 나의 20대 시절은 그렇게 월급 받아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어느 날 문득 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나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런데 미래의 내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시작한 5년 선배, 10년 선배를 찾아가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지 선생님 중에 5년 먼저 시작한 선배 선생님을 보니 팀장이셨고 10년 된 분은 지국장님이셨다. 그런데 두 분 모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았다.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환상은 두 분을 보며 산상조각이 났다. 팀장님은 늘 지국장의 실적에
압박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지국장님은 총국장님으로부터 영업 실적에 대한 압박 속에 사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5년 선배, 10년 선배를 찾아가 보라. 거기에 당신의 미래가 그 사람을 통해 투영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사업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당신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라. 그곳에 당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정신이 바뀌지 않고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10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